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가 한층 높아지며 페드가 조만간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진 상태인데요. 이날 미국의 2분기 GDP 증가율 속보치는 마이너스 0.9%를 찍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분기 마이너스 1.6%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인데요. 통상 2개 분기 연속 역성장은 기술적 경기 침체로 평가가 되는데 다만 현재는 기술적 경기 침체 기준을 충족했을 뿐 미국 경제가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에 진입한 것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 침체 여부는 전미경제연구소의 공식적인 선언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날 제니 넬러 미 재무부 장관은 현재 시장은 경제 성장에 있어 뚜렷한 둔화를 목격하고 있다면서도 경기 침체는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경제 약화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는 현재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옐런 장관은 현재 노동시장이 강력하고 가계소득 등의 각종 지표 역시 나쁘지 않다고 언급했는데요. 더욱이 현재 시장은 이러한 경기 침체 우려가 오히려 페드가 긴축 정책의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전날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페드의 제롬 파월 의장은 다가오는 9월 추가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어느 시점에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전날 증시 상승폭을 끌어올린 주요 발언이었죠. 그리고 이날은 장 마감 이후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애플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주당 순이익이 1.2달러가 나왔고 이것은 시장의 예상치인 1.16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또한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로 인해 애플은 현재 장외에서 3%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도 0.36% 상승을 하여 아래 보신 RSI는 64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애플은 134불대라는 지지선을 바탕으로 해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포인트에서 아래 보이신 RSI는 3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과 같이 실적이 잘 나오고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에 RSI가 30대 초반까지 나오게 된다면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더불어 지난 1분기 워렌 버핏의 버크셔 회사의 역시 애플을 150불대 초반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애플의 주가는 170불 이상 뛰어 올랐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130불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주가는 157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보셨겠지만 애플의 실적은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로 인해 애플의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된다면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에 이어 이날은 아마존 역시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존의 주당 손실은 20센트가 나왔고 매출은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아마존은 다가오는 3분기 매출이 시장의 가이던스를 만족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아마존의 주가는 현재 장외에서 12%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차트를 보시며 이날 상승으로 아래 보이신 RSI는 57로 마감을 했는데요. 아마존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14% 이상 하락을 하면서 주가는 103불대까지 내려왔고 이후 반등을 하면서 현재는 122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 역시 이날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인텔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주당 순이익이 29센트가 나왔고 이것은 시장의 예상치인 70센트를 하회하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출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로 인해 인텔의 주가는 현재 7%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의 차트를 보시면 지난 4월 66불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39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실적 발표를 통해 다시 한번 급락이 이어질 것이라 생각이 들고 이러한 모습은 다음 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로쿠 역시 이날 실적 발표를 통해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로쿠의 주당 손실은 82센트가 나왔고 이것은 시장의 예상치인 69센트 손실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출 또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로 인해 로크는 현재 장외에서 25%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크의 차트를 보시면 작년 8월부터 실적 발표 때마다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불어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때는 거래량을 동반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보일 때는 당분간 약세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도 드렸죠. 그리고 그 이후 로크의 주가는 더욱더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85불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실적 발표로 인해 다시 한번 급락이 이어질 것이라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유심히 참고해 주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10년물 국채 금리는 6.2bp 하락을 하여 2.67%까지 내려왔는데요. 다만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여전히 2.8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 통상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유심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날 WTI 가격은 소폭 상승을 하면서 배럴당 97.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옥시덴텔의 주가는 이날 0.22% 하락을 하여 아래 보이신 RSI는 53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시장에서 유가가 좀처럼 오름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옥시덴텔의 주식은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로 인해 현재 주가는 62불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시장을 보시면 23,000불 상단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피어 앤 그리드 지수는 이날 32로 마감을 했고 시장은 여전히 공포감에 짓눌려 있는데요.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는 전날 장 마감 이후 어닝 미스가 나왔고 이로 인해 5%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불어 퀄컴 역시 전날 실적 발표에서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좋지 않은 의견이 나오면서 이날 4.5% 하락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날 컴캐스트는 기대를 상회하는 실적에도 2분기 브로드밴드 가입자가 부진한 여파로 9% 이상 미끄러졌습니다. 더불어 이날 텔레닥은 실적 발표에서 향후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고 이로 인해 주가는 17%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날 태양광주들은 미 상원이 기후 변화 지출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로 인해 이날 썬파워는 18% 이상 상승을 했고 썬너는 29%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 ETF를 보시면 이날 1.25% 상승으로 아래 보신 RSI는 62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더불어 다가오는 경기 침체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스파이와 같은 좋은 ETF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시장에서도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유심히 참고해 주시고 투자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피어 앤 그리드 지수를 보시면 이날은 39로 마감을 했는데요.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하루도 잘 버티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단의 멤버십 가입과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